안녕하세요. 요즘 TV 보거나 뭐 뉴스 보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게 마약이에요. 뭐 연예인 뭐 마약 사건, 뭐 재벌 3세 마약 문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약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아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이 과연 어떤 건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건지 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사실 곤란하고 또 그렇다고 또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런 거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지 아마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용태 원장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마약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은 뭔지 뭐 그런 거 위주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마약에 대해서 너무 사회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순기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마약을 써야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씨를 갖고 이상한 네. 눈으로 쳐다보니까 저희들이 처방내는 것도 네.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제 마약이 어떤 건지 그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네.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마약류라고 해서 그 밑에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또 대마초가 있습니다. 세 개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고요. 마약에는 이제 옛날부터 유명한 양귀비, 예, 양귀비, 오피움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는 오피움이 있고 그 다음에 몰핀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약들입니다. 그 다음에 헤로인이나 히로뽕, 코카인 이런 마약을 얘기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실은 저희 의사들이 많이 쓰는 약입니다. 뭐 저희가 항불안제로 쓰는 다이아제팜이라든지 뭐 로라제팜 이런 류들 저희가 이제 일반 진료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환자한테 중독의 역할을 일으키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약을 분류해 놨습니다. 대마초는 뭐 모두 아시다시피 대마로 만든 그 물질들을 얘기하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대마초를 이제 담배처럼 종이에 말아서 피는 것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또 거기 성분을 추출해서 액체식으로 하는 대마액이 또 많이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럼 마약하고 향정신성 네. 의약품하고는 다르게 보는 네, 건가요? 아예 법령으로 다른 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약이 되는 그 기준은 뭐예요? 마약은 우리가 중독에 어느 정도 중독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마약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뭐 헤로인이나 몰핀, 코케인 이런 약들은 중독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약은 마약으로 지정이 되고 또 중독이 좀 약한 약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몰핀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데메롤 같은 거 네. 이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마약을 주고 나면 그러니까 복통이 심하고 너무 구역질이 심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약을 사람들이 계속 쓰게 되는지 또 이렇게 중독이 되는지 저는 그게 좀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마약으로 이제 조절을 해줌으로써 마약을 쓰는 건데 일반인이 마약을 쓰면 사실은 통증이 없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쓰면서 쾌락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느낌에 뇌가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마약류들의 문제가 점점 높은 용량, 점점 많은 양, 점점 빈도도 작게 해야지 똑같은 그 쾌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약을 1만 해도 1이라는 쾌락을 느꼈다면 다음에는 2를 해야지 1을 느끼고 그 다음엔 3을 해야지 느끼고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점점 중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뇌가 그 중독 상태에 익숙해져 버리면 약이 안 들어오면 이제 뇌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마약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완전히 발작을 하거나 뭐 완전히 이상 정신 상태를 일으키는
경우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 마약이라는 게 일반 약이랑 마약이랑 구분하는 뭐 어떤 정의 같은 게 있나요? 어떤 시대나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정의가 바뀌는데요. 사실은 한 지금으로부터 한 19세기 정도에는 사실 의사들이 마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감기약으로도 그냥 마약을 썼습니다. 뭐 근데 이제 코카인도 예, 쓰고 막 그랬잖아요. 헤로인이나 옛날에. 몰핀, 오피움, 양귀비 같은 거를 기침약으로 썼고 아기들 진정시키는 시럽으로도 썼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런 그게 마약 성분인지를. 근데 그 한 50년 정도로 쓰고 나서야 마약 성분이라는 걸 알게 됐고 예전에 2차 대전 때는 뭐 사실 연합군이나 독일 쪽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군이나 양쪽이 다 이 히로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일본의 어떤 화학자가 감기약을 만들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판피린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게 메타암페타민 아닌가요? 아, 판피린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네. 메스암페타민은 너무나 해악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마약류로 완전히 지정돼서 일반 의약품에는 쓸 수가 없고 감기약이 요즘에 쓸 수 있는 약은 코데인이라고 아주 약한 그런 종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최근에는 또 어린이들한테는 다 사용이 금지됐고요. 어른들만 그건 중독이 거의 없을 만큼 약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양규에서 추출하는 게 오피움이고 그거를 정제한 게 몰핀. 양규에서 나온 게 몰핀. 예, 예. 그럼 코카인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코카인은 코카잎이라고 코카. 이게 코카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틀린 거고. 코카콜라 할 때. 코카콜라에. 예. 요즘도 그런데 남미의 안데스산 쪽을 가보면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인디오들이 삽니다. 그 사람들은 코카 잎을 말려서 본인이 이렇게 입안에 씹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씹는 이유가 그 코카 잎을 마시면 몸이 좀 이렇게 고양시켜주고 활력을 높여줘서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래 갈 수도 있고 고산병 예방을 좀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코카 잎을 쓰는데 그 코카 잎에서 추출해낸 게 코카인이고 요즘에는 아니다만 옛날에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아틀란타의 약사입니다. 그 그렇죠. 약사가 그 안에 코카인을 섞어서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게 지금의 코카콜라가 됐는데 요즘에는 코카인을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마약을 이제 쓰게 되면은 모든 약이라는 게 내 몸에 어느 정도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제모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완전히 염색을 해가지고 나가면은 뭐 발견시켜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인가요? 이 마약을 하면 보통 체내에서 일주일 안에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만 일주일이 지나버리면 소변이나 혈액에서 거의 다 이 몸에서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의 털에는 이 털은 이 피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빠지기 때문에 머리카락, 채모 이런 데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뽑아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 털을 다 민대든지 또는 완전히 탈색을 해서 털 성분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검사를 못하게 그런 걸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약들이 이제 마약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엄격하게 네네. 금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미국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용 의약품으로 허가도 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죠. 네, 없습니다. 중국, 한국, 뭐 일본 이쪽 동양권은 아편 전쟁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뭐 중국 같은 데는 마약을 유통하다 걸리면 사형까지 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근데 서구권에서는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여러 주들, 캐나다, 뭐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은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 하는 건 합법화하고 있고 독일 같은 나라는 또 의사가 처방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마초가 말기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의 몰핀으로도 조절이 안 될 때는 대마초가 통증을 조절하는데 대마초가 효과가 몰핀보다도 세요, 이게? 효과가 그러니까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오히려 통증 조절에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게 있고, 사실은 이 술하고 담배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우리가 기호식품으로 허가를 한 거지, 술하고 담배가 만약에 최근에 개발된 어떤 약이라든지 식품이었다면 식약청을 절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술하고 담배 해약은 뭐 암부터 그렇죠. 간경화까지 그렇네, 진짜.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그게 개발됐다면 절대 허가가 안 되는 약이죠. 또 술하고 담배 중독도 굉장히 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대마의 중독은 사실은 담배나 이런 거와 비교할 때 담배보다 좀 더 약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 담배보다도 약해요, 그게? 네네, 서구권에서는 그래요? 아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포폴도 굉장히 요즘 문제가 많이 네네. 되잖아요. 네네. 프로포폴은 어떤 약이에요? 프로포폴은 사실 어떤 정맥 마취제로 처음에 개발된 약입니다. 굉장히 주사를 하면 마취가 빨리 되고 빨리 깨고, 그다음에 마취의 질과 마취의 심도가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나올 때 각광받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프로포폴의 단점이 이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어느 순간 사람에 따라서 아주 깊게 갑자기 되는 사람이 있고, 마취가 얕게 되는 사람이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서 사실은 어떤 환자의 상태를 아주 주의 깊게 보면서 의사가 옆에서 환자를 보면서 써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거는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은 굉장히 좀 요즘에는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로 죽었죠. 예. 근데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향정신성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악몽 같은 걸 꾸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사람들이 뭐 즐겨서 맞는 네. 약은 아니다라는 약도 있는데 네네. 프로포폴은 어때요? 아, 그게 프로포폴의 문제인데, 예전에 많이 쓰던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은 정맥 마취인데 쓰고 나면 환자가 악몽을 꾸고 불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다졸람이? 환자들이 싫어하는데, 프로포폴은 쓰고 나면 아주 푹 자고 일어난 듯한 개운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호해서 그런 프로포폴의 중독에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가 있죠? 아, 중독은 혼자서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 중독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데 특히 신경정신과의 중독 클리닉을 많이 운영하십니다. 그런 쪽을 도움을 하신다든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독 치료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나가서 하셔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뭐 오늘은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좀 궁금한 내용을 저희들이 잘 짚어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생각지도 않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마약 같은 건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아주 안 좋은 약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고 아예 뭐 주위 있는 분들이라도 접근조차 못하게 이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